독일은 오랜 기간 일본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독일 교민이 트위터에 남긴 말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한국인들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봄이 되면 펼쳐지곤 합니다. 바로 일본에서 심은 벚꽃 약 1만 그루가 독일 베를린 거리를 수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독일에 투자해오며 독일과 밀접하고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맺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독일 지방의 큰 도시들인 뒤셀도르프에서도 본에서도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며 일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의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독일에 가보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그 가운데 자국의 좋은 이미지도 독일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일에서 받는 평가가 일본보다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영국 BBC의 조사에 의하면 65%의 독일인이 한국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인들이 크게 놀랄 만한 조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독일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사에 관한 독일의 태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가장 투명하고 경제 시스템이 좋은 독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은 나쁜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등 경제적 지원에서도 고마운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17%로 생각보다 매우 적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정반대로 한국은 독일의 경제적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 독일을 경제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으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떠오르는 독일을 위협하며 경쟁 상대가 하나 더 생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28%만이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한국과는 대조되는 이미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일이 아시아를 보는 이미지 대부분은 일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독일 언론 역시 많은 동북아시아 관한 뉴스나 자료는 일본의 언론사를 통해 아시아를 조명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세하고 좋은 점을 중점적으로 알게 되는 반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본이 많이 투자를 했으니 일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독일의 긍정적이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옹성 같던 편견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투명하며 의료 시스템에서 독일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독일의 언론 슈피겔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 사태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컨트롤해야 하는지 조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 중국, 대만 다 같이 잘했다고 말하지만 독일 언론들은 거의 메인 기사로 한국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를 봉쇄하지도 않고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국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일본에 대해서 다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평가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나온 말로 국민들에게 극도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는 정반대로 불투명한 정보로 일본에 있는 독일인이 안전을 위협받는다면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SMP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대 교수는 독일이 일본 당국 대처를 보고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정보 은폐는 독일 성향상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독일 당국은 전문가들 수십 명을 한국에 파견해 상황 대처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독일 시스템을 배운다고 왔지만 오히려 우린 알려줄 게 없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독일의 그다지 좋은 평판이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 한국은 자신들의 의료 시스템을 독일에 공개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며 과거 한국 경제를 지원했던 은혜도 갚는 동시에 독일에서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국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일은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 유럽 전체를 돕고 있는 선순환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연합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이번 일로 한층 개선되었다면서 한국은 미래가 밝다고 평했습니다. 트리얼티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역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에게 최악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믿는 것은 아비간뿐인데 믿고 대량 생산과 무상공여 외교전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역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있으며 G20 화상회의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떠오르는 국가이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도리어 해외 언론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쿄올림픽 연기 이후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아베 및 일본 국가의 정직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아비간을 밀면서 세계를 구하는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4월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은 이미 효과가 있다는 중국의 데이터 보증이 있다. 생산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아비간은 70만 명분이 이미 제조되어 있지만 200만 명분까지 비축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벼운 신규 최종 판정자가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할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임상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아비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이 아니라 관찰연구라고 부르면 된다. 명목은 뭐라도 관계없다. 국내 최고의 병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일본에게 최악의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중국이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이 개발한 아비간의 논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지금 아비간은 여러 나라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형식으로 아베 정부가 뿌리고 있는데 유용성의 근거였던 논문이 취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아비간의 유용성의 근거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중국에서 갑자기 그 근거를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논문은 후지필름 토야마 화학이 개발한 약물 아비간의 효능에 관한 것으로서 중국의 과학저널에 발표된 것으로 심천의 제3인민병원과 과학기술대학 제2부속병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후지필름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중국 절강석의 제약회사와의 임상실험에서 치료 효과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학술 잡지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는 이 논문은 저자 및 편집자의 요구에 의해 취하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중국의 관련 저자가 취하 요청을 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충격을 받고 중국의 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미 그 취소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만간 중국에 의해 그 취소 이유는 밝혀질 것이고 일본의 아비간에서 치명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일부 신규 최종 판정자를 대상으로 아비간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보고 있었고 매일 언론에서는 효능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완치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아비간의 무상 공여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전 세계로부터 아비간에 대한 전화 요청에 연일 바쁘다. 요청한 국가를 선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등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의 논문 철회 소식이 들린 거죠. 그동안 아비간은 임산부에게는 기형아 출산의 위험이 있고 또 남성에게도 성기능 장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계에서 먼저 부작용 우려와 효능이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부에서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베의 전화를 받은 트럼프가 승인을 빨리 받으려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아베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백신 및 신약 개발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병균의 유전자 지도, RNA를 모두 분석하는 것입니다. C19는 DNA가 아니라 RNA 형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숙주세포에 침투해서 계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세포로 계속 전파되어 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에서 최초로 C19 DNA 유전체 정보를 공개하고 DNA 진단키트를 만들었지만 정확한 RNA 정보를 근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연구 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던 과제를 한국의 김빈내리 서울대 교수의 팀이 RNA 전사체 유전자 정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셀에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김빈내리 교수는 이번 연구로 정확한 정보와 유전자 지도를 통해 더 정확한 진단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꼽히는 미국 길라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의 첫 인체 임상실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중증 환자의 68%가 증상이 호전됐고 47%가 완치돼 퇴원했는데 13%는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 데이터도 아주 희망적이라고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20여 개 기업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도 6월부터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김빈내리 교수팀의 연구 내용은 국내 기업들에게 엄청난 정보와 힘이 될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연구 내용과 과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더 정확하고 신속한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기선을 제압하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일본은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아비간으로 도박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직하게 차근차근 앞서갑니다.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